오늘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복습하고 갈게요.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 얘가 직각일 때, 너를 A라고 잡으면은 너를 B로 잡고요. 너를 B로 잡고, 너를 이렇게 C로 잡았을 때,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항상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죠? A제곱이 빗변의 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언제? 얘가 직각일 때 이런 게 성립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가장 긴 변을 A라고 잡았을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게 되면은 요럴 때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둔각삼각형. 그리고 A제곱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만약 작게 되면은 요건 이제 예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요 변의 길이가 A면은 요 변이 마주보고 있는 요 꼭지각이 요 점이 꼭지점 A가 되기 때문에 요럴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요러면은 각 A가 몇 도 이상이다? 각 A가 90도보다 크다. 각 A가 90도보다 커서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각 A가 90도보다 작으면서 예각삼각형이 된다라는 성질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은 이럴 때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은 그때 각 A가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은 각 A가 90도보다 작은 예각삼각형이 된다. 얘가 그때는 둔각, 이때는 직각이 된다. 네, 요 성질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직각삼각형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를 꼭점으로 삼각형이 각 A가 90도일 때, 네, 이런 각 A가 90도, 여기가 90도인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예를 들어서 B란 점과 C란 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임의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여기서도 임의로 선을 하나 그어요. 그리고 요점이랑 요점이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선을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성립합니다. 자,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다. 이런 게 항상 성립을 해요. 이런 게. 자, 왜 그렇게 성질이 나오는지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직각삼각형에서 너랑 너의 선을 긋고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은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다. 이거를 직관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생님이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잡고요. 요만큼의 길이를 B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선생님이 C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D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선생님이 X라고 잡고요. 요만큼을 Y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요만큼을 G로 잡고요. 요만큼을 K라고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A제곱,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다. 네, 천천히 보세요. A제곱은 X제곱 플러스 G제곱이다. 맞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리고 B의 제곱,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다. 네, B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Y제곱 플러스 K제곱, Y제곱 플러스 K제곱.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C 볼게요. C의 제곱도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C의 제곱은 Y제곱 플러스 G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C제곱은 Y제곱 플러스 G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가 D죠. D의 제곱은 직각삼각형 CDA를 가야 돼요. D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K제곱이다. 네, 맞죠? X제곱 플러스 K제곱이다. 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더해볼게요. 자, 이렇게 더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X제곱, Y제곱, G제곱, K제곱의 합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C제곱 플러스 D제곱 같은 경우도 더해보시면은 X제곱, Y제곱, G제곱, K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항상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최초에 선생님이 설정한 얘가 A였고 얘가 B였어요. 맞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다. 언제?
직각삼각형일 때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만큼의 길이를 스몰 a라고 잡고요. 요만큼의 길이를 스몰 b라고 잡고요. 요만큼의 길이를 스몰 c, 얘를 스몰 d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선생님이 x라고 잡고요. 요만큼을 y라고 잡고요. 요만큼을 g라고 잡고요. 요만큼을 k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은 x제곱 플러스 g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직교하기 때문에 a, b, o는 직각삼각형입니다. 따라서 a제곱은 x제곱 플러스 g제곱, 그리고 b제곱 보도록 하겠습니다. b제곱은 y제곱 플러스 k제곱이겠죠? b제곱은 y제곱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c제곱 보겠습니다. c제곱은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나오겠네요.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d 보겠습니다. 자, d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k제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k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세로로 더해 보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x제곱, y제곱, g제곱, k제곱의 합이에요. 맞죠? 근데 c제곱 플러스 d제곱 보겠습니다. c제곱 플러스 d제곱 또한 x제곱, y제곱, g제곱, k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합이 서로 같아요. 결론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랑 같고요. a제곱, 얘가 a, 얘를 b로 잡았을 때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얘를 c, 얘를 d로 잡았을 때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 성립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자, 직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서 각곡지점에 이렇게 선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항상 성립하는 게 뭐냐면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 됩니다. 직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을 찍어서 각곡지점에 승분을 그으면 AP제곱 플러스 PC제곱은 BP제곱 플러스 PD제곱 이런 게 성립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 P를 기준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이 교차하도록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잡고요. 얘를 B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선생님이 C라고 잡고요. 요만큼을 D라고 잡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요만큼을 뭐라고 잡을까요? X라고 잡고요. 요만큼을 선생님이 X라고 잡고요. 요만큼을 Y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G라고 잡고요. 요만큼을 K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세 점을 꼭점을 하는 삼각형이 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A제곱은 G제곱 플러스 X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A제곱은 X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B제곱 보겠습니다. B제곱은 어떻죠? K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K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제곱 보도록 하겠습니다. C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 G죠. G제곱. 요만큼이 Y니까 G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D제곱 보도록 하겠습니다. D제곱은 K제곱 플러스 X제곱. 요만큼이 K죠. K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 원리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X제곱, Y제곱, G제곱, K제곱의 합이에요. 근데 C제곱 플러스 D제곱도 X제곱, Y제곱, G제곱, K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항상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직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을 찍어서 각곡점에 이르는 선분을 그었을 때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 성립한다라는 성질 반드시 기억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네, 직각삼각형에서 세 반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집중해서 좀 잘 봐주세요. 우선은 A, B, C를 꼭점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가장 긴 빗변을 선생님이 A라고 잡고 얘랑 얘를 각각 B 그리고 얘를 C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A제곱은 뭡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데요. 여기서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어 붙였을 때 그 반원들은 어떤 관계가 있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S1 플러스 S2가 S3랑 같다. 가장 큰 반원이 나머지 두 반원의 넓이 합과 같다. 가장 큰 반원의 넓이가 나머지 두 반원의 넓이의 합과 같다. 너랑 너랑 두 개 더한 게 너가 된다. 네, 이런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S1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름이 C죠. 그럼 반지름은 2분의 C가 될 거고요. 반지름을 제곱해 준 다음에 파이를 곱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는데 반원이기 때문에 여기다 2분의 1을 곱했을 때 S1이 나오는 거고, S2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B니까 2분의 B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S3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A니까 2분의 A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요 각각들을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은 2분의 C 제곱이 4분의 C 제곱 파이고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니까 8분의 C 제곱 파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8분의 B 제곱 파이가 나올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8분의 A 제곱 파이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S1이랑 S2 얘랑 얘랑 더하면은 그 결론이 8분의 C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묶이면서 파이로 나오는데 C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결국에 A 제곱이랑 같으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일치를 하기 때문에 S3는 S1 플러스 S2가 된다. S3는 S1 플러스 S2가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원의 넓이 플러스 요 원의 넓이가 요 원의 넓이로 나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넓이 합은 요 반원의 넓이의 합과 같다. 네, 이런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거보다도 요게 더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원래는, 자, 원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반원이 있었어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는데, 이 반원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끌어올린 상황이고, 지금, 문제에서, 이 그림에서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 자, 근데 이 그림을 잠깐만 밑으로 내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이거를 자 보세요. 자, 집중. 원래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다 색칠이 돼 있었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 색칠된 영역의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뺀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거 플러스 요거에서 요 반원의 넓이를 지금 드러내야지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너 플러스 너는 너랑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랑 얘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초승달, 즉 손톱 모양으로 생긴 요 영역에 해당하는 넓이는 뭐랑 같냐? 요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요. 요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서로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여기 이렇게 색칠된 손톱 모양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답을 내주면 됩니다. 따라서 B 곱하기 C를 2로 나눈 2분의 BC가 결국에 손톱 모양의 넓이가 된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BC가 된다. 네, 이 부분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가 10cm, 선분 BC가 8cm, 선분 CA를 X라고 잡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X가 3이면 예각삼각형이냐? 그럼 X가 3이면 가장 긴 변이 10이니까 10의 제곱 100,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88, 64, 그리고 339 이렇게 더한 대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73이죠. 그러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예각삼각형이 아니라 이때 둔각삼각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 x가 4이면은 64 플러스 4, 4, 16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64에다가 16을 더하면 몇입니까? 80이 되겠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니까 예각삼각형이 아니라 둔각삼각형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x가 5면은 5의 제곱 25가 되겠죠. 25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89죠. 그래도 빗변의 제곱이 크니까 이때도 동각삼각형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얘가 66에 36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100이랑 100이랑 서로 같죠. 이럴 때는 둔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 x가 8이면은 88, 64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가 너보다 크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익히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의 형태를 가르쳐주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BC 제곱 플러스 DE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맞죠? BC를 X, DE를 Y라고 잡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라는 소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랑 서로 같겠죠? 5의 제곱 25 플러스 6의 제곱 36. 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답은 61로 계산할 수 있고, 요 그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직각삼각형에서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에서 선생님이 설명드린 부분은 이런 거였죠. 자,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다. 자, 계산해 보시면은 4의 제곱 16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 25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넘겨서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25 마이너스 16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25에서 16을 빼주면 최종 답이 9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익히기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와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 합은 이 부분이 될 거니까 우선은 선생님이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반원의 길이 8cm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4cm로 잡으시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4cm니까 원의 넓이는 16파이인데 그걸 반으로 나눠서 8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반원의 넓이가 8파이 제곱센티미터이고 얘랑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7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야, 요 영역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와 서로 같은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직각삼각형. 여기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잡고 x를 구할 건데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죠? 따라서 13의 제곱 169, 13 제곱해주면 169예요. 169는 5의 제곱 25 플러스 x 제곱이랑 서로 같을 거고요. 25 뒤로 넘겨주면은 144가 x 제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12가 되겠죠. 따라서 이 원의 지름의 길이가 12cm가 되는 거고, 결국에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6c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결국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셔서 5 곱하기 12를 2로 나누셔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제곱센티미터가 뭐가 되냐? 30제곱센티미터가 결론적으로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고,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은 게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즉 손톱 모양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가 될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선생님이 스킵하고 넘어간 확인 문제, 그리고 소단원 핵심 문제까지 푸셔서 180페이지까지 과제로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